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구조 원리 강의를 맡게 된 한영규 교수입니다. 어, 자, 이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미 자동차 구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자동차 구조 정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든 강의는 제가 처음 접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 복습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크게 부담 없이 강의를 들으시면 자동차 구조 정비에 대해서 또 구조 원리에 대해서 충분히 점수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그러면 우리가 기관, 우리말로 기관, 영어로 이제 엔진이죠. 그러니까 같이 통용이 되고 문제에서도 엔진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기관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엔진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어떤 엔진 내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갖다가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서 동력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다거나 또는 뭐 기차를 움직이게 한다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엔진은 열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기관을 외연기관이냐 내연기관이냐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외연기관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시험에 절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하고 사실은 분야가 다른 분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내연기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히 좀 아셔야 되겠죠. 자, 여기도 이제 이런 말이 나와 있지만 내연기관이라는 것은 공기하고 어떤 연료죠. 연료에 혼합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관 내부에서 폭발을 시키는 거죠. 연소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열 에너지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서 엔진을 작동시키고 엔진이 작동이 된다는 것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기관을 우리가 내연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내연기관은 다시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왕복형 뭐 이렇게 쭉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들 뭐 크게 그냥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되고 굳이 구분이 된다면 왕복형 기관에서 우리는 스파크 플러그 즉 스파크 점화 기관이냐 또는 압축 착화 기관이냐 또는 대체 연료 기관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대체 연료 기관이라는 것도 사실은 대부분 스파크 점화 기관 속에 포함이 됩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일반적인 스파크 점화 기관은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가스라든지 그다음에 가스가 LPG 뭐 CNG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가스 기관이나 또는 가솔린 기관 등이 스파크 점화 기관에 포함이 되는데 연료를 가스를 쓰거나 또는 가솔린을 쓰거나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대체 연료를 가스 대신 또는 대체 연료를 가솔린 대신 쓰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대체 연료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대체 연료 기관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 이렇게 궁금하시겠죠. 예컨대 뭐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아마존의 그 많은 그 밀림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무에서 얻어지는 어떤 연료, 그 다음에 옥수수 같은 데서 얻어지는 연료 이런 것들을 연소시켜서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체 연료 기관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압축 착화 기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압축 착화 기관은 우리가 디젤 기관을 의미합니다. 디젤 기관은 공기만 흡입을 해서 압축을 시켜요.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가 압축이 되니까 공기의 분자들이 활발히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열이 발생하겠죠. 그 높은 열로 올라갔을 때 디젤 경유를 실린더 내에 분사시켜서 폭발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 역시 똑같이 열 에너지가 발생이 되겠죠. 그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서 움직이는 자동차, 우리가 디젤 자동차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압축 착화 기간이다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외형 기간은 말씀드린 대로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 그랬고, 자, 내형 기간은 다시 작동 방식이나 또는 점화 방식 또는 뭐 엔진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 다음에 뭐 연료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듯이 왕복형, 뭐 회전형, 뭐 분사 추진형 엔진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봐주셔야 될 부분이 점화 방식에 의한 분류예요. 점화 방식. 자, 점화 방식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전기 점화 엔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전부 다 우리가 이제 그 가솔린,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100% 전기 점화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 공기하고 연료를 혼합시켜서 그 혼합된 가스를 실린더 내에 집어넣죠. 또는 흡입을 하죠. 그렇게 되면 행정을 통해서 어떤 행정이냐면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압축시키는 행정, 압축을 시켜서 압축이 된 상태에서 점화 플러그라는 거에서 불꽃을 딱 튀겨줍니다. 그러면 폭발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동력을 얻는 그런 엔진을 우리가 전기 점화 엔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압축 착화 엔진이라고 그랬죠. 압축 착화 엔진은 말 그대로 공기만 흡입하는데 공기만 흡입해서 압축을 하게 되면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약 500도에서 600도씨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 상태에서 연료를 딱 분사시키게 되면 디젤을 딱 분사시키게 되면 폭발이 일어나요. 거기에 그렇게 해서 동력을 얻는 그런 엔진을 디젤 엔진이다 또는 압축 착화 엔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자, 여기서 공기를 압축시켜서 연료를 분사할 때 디젤의 경우인데 연료를 분사할 때 그 분사되는 연료가 액체 상태로 그냥 쫙 나가는 게 아니고 무화라고 표현합니다. 무화. 이 무화가 미세한 안개 모양을 우리가 무화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가끔 가다가 무화된 연료를 뭐 분사한다. 이렇게 표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안개 모양의 이렇게 그 물 분자를 이렇게 분사시키는구나. 디젤을 물 분자 형태, 안개 모양으로 이렇게 아주 그냥 분사를 액체 상태로 분사하는 게 아니라 안개 모양으로 미세하게 세분류된 것을 분사해서 거기서 폭발을 일으키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작동 사이클에 의한 분류인데 작동 사이클에 의한 분류 요것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행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행정으로 1사이클을 완성시키는 엔진은 우리가 사행정 1사이클 엔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자동차는 거의 대부분이 사행정 1사이클 엔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행정 1사이클짜리가 있는데 이행정 1사이클 엔진은 대부분 2륜차가 해당이 돼요. 2륜차. 그래서 이행정 사이클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사행정 사이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흡입, 압축, 폭발 또는 동력 행정이라고도 얘기하고 폭발, 배기 요 4개의 행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엔진을 좀 그려보면 실린더 내부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물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실린더 헤드라고 얘기합니다. 헤드. 자, 그럼 여기에 이제 피스톤이 들어가게 돼요. 피스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커넥팅 로드라는 게 있고 크랭크 샤프트가 있어요. 자, 이것을 지금 요 크랭크 샤프트, 요게 커넥팅 로드인데 요 피스톤이고 피스톤이 요 실린더 내에서 요게 실린더인데 실린더 내에서 상하 왕복 운동을 합니다.
상하 왕복 운동을 하는데 가장 끝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요거를 상사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사점은 우리가 영어로 탑 데드 센터 이렇게 표현을 해요. TDC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문제에 친절하게도 상사점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도 있지만 TDC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TDC가 뭐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탑 데드 센터. 가장 상부에 올라가 있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것이 이제 다시 쭉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데 위에 이렇게 쫙 올라갔을 때는 상사점 끝에까지 가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 부분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요게 밑으로 이제 하강을 하게 된다 그러죠. 하강에서 요 위치까지 만약에 왔다.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사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사점은 영어로 버텀 데드 센터예요. BDC 이렇게 얘기합니다. BDC. 버텀 데드 센터. 자, 그래서 피스톤이 실린더 내에서 상하 운동을 하는데 위에까지 올라갔을 때가 요 지점. 최단 밑으로 내려왔을 때가 요 지점. 그러면은 우리가 요 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 1행정, 2행정, 3행정, 4행정 이렇게 간다 그죠. 자, 그러면 이 피스톤이 어떻게 이제 운동을 하게 되냐면 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흡입 밸브가 있고 여기 배기 밸브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점화 플러그가 있겠죠. 실린더 헤드에 실린더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흡기 밸브 또는 흡입 밸브, 배기 밸브, 그다음에 점화 플러그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흡입 행정을 한다는 것은 상사점에서 피스톤이 실린더 내에서 하사점까지 내려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흡입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가정을 좀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까지가 흡입 행정을 한다 이거죠. 흡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기하고 이게 가솔린 엔진이니까 공기하고 연료하고 혼합된 가스가 배기 밸브 닫혀 있고 흡기 밸브가 열리게 되면 이쪽에 혼합기를 통해서 혼합기가 실린더 내로 유입이 되겠죠. 쭉 유입이 된다. 주사기를 이용하면 생각하시면 돼요. 흡입했어요. 여기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그 다음엔 이제 이 피스톤이 밑으로 내려왔다 올라가면서 어떤 행정을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서는 압축 행정을 하게 돼요. 압축시킨다고 그러죠. 최대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연료하고 혼합된 가스들이 그냥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압축이 꽉 된 상태로 있겠죠. 그러면 그때 여기서 불꽃을 딱 튀겨요.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을 딱 튀기면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 힘에 의해서 피스톤이 다시 밑으로 하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강을 한다 이제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폭발 행정 또는 어떻게 돼? 동력 행정 이렇게 표현도 해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에서 팽창 행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팽창.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요 말이 다 같은 말이다. 그러면 폭발해서 피스톤이 내려오게 되면 하사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쭉 올라가게 되는데 요 올라갈 때 요 행정은 배기 행정이에요. 즉 신선한 공기하고 연료하고 혼합된 가스를 유입을 쫙 해서 압축을 시킨 다음에 압축 행정이죠. 네, 압축 행정이죠. 압축한 상태에서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을 튀기니까 폭발이 일어나서 밑으로 쭉 피스톤이 내려왔다가 여기에 이제 연소된 가스잖아요. 연소된 가스를 배기 행정을 통해서 바깥으로 밀어내 버린다.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흡기 밸브는 닫히고 여기는 열리겠죠. 열린 상태에서 여기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아는 머플러, 소음기 이쪽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행정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결국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라는 행정, 즉 크랭크 샤프트가 회전으로 본다면 흡입 180도, 압축 180도, 그러면 벌써 360도죠. 360도 플러스 폭발
폭발 180도, 백이 180도, 그럼 360도죠. 합해서 720도. 예, 몇 번 폭발이 있었냐, 그죠? 한 번 폭발을 일으킨다, 그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자, 다시 교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4개의 행정이 한 번 완료가 될 때, 크랭크 축이 2회전하면서 720도 2회전하면서 한 사이클을 완성하는 엔진을 우리가 4행정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그러면 2행정기간은 흡입과 압축, 지금 2행정기간에서는 이제 흡입이라는 표현 대신에 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요 2개 행정이 한 번 완료가 될 때 한 번 완료가 된다는 것은 한 번 폭발을 한다는 거잖아요. 한 번 폭발을 했을 때 크랭크 축이 1회전밖에 안 한다. 그렇지? 1회전 360도. 그러니까 4행정 기간은 2회전하면서 720도 만에 1사이클을 완성시키는데, 2행정 기간은 360도 회전하면서 한 번 폭발을 일으킨다. 그렇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만. 그다음에 이제 흡입, 압축, 폭발, 배기라는 그 4개 행정에 의해서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거구나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력학적 사이클에 의한 분류인데,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자, 우리가 연력학적 사이클에 의한 분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토 사이클 또는 정적 사이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디젤 사이클 또는 정합 사이클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복합 사이클 또는 사바테 사이클, 교재에 나와 있는데, 먼저 좀 보면 사바테 사이클, 복합 사이클. 그 다음에 지금 책에서는 사바테 사이클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많잖아요. 그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연료를 대부분 가솔린을 사용하지만, 가솔린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런 정적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애킨슨 사이클이라고 이따가 제가 좀 적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애킨슨 사이클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4행정을 하는데 아까 2행정 기간처럼 크랭크 축이 1회전을 하면서 한 번 폭발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정적 사이클, 지금 오토 사이클 또는 디젤 사이클 또는 사바테 사이클은 4행정을 다 해야만 한 번 폭발을 일으킨단 말이죠. 4행정을 다 한다는 것은 720도 회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애킨슨 사이클은 360도 회전하면서 한 번 폭발을 일으킵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많이 이제 생산이 되고 많이 이제 그 도로상에 다니기 때문에 애킨슨 사이클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세세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제 오토 사이클은 전기 점화 엔진의 기본 사이클로서, 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2개의 정적 변화, 그 다음에 2개의 단열 변화로 사이클이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2개의 정적 변화, 그 다음에 2개의 단열 변화. 자, 이거를 말로 그냥 외우려면 굉장히 어렵죠. 더군다나 단열 압축, 정적 가열, 단열 팽창, 정적 방열의 과정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를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PV 선도, 즉 PV 선도, 요 P는 프레셔, 압력이고 V는 볼륨이에요. 최적. 볼륨과, 그러니까 최적과 압력의 상관도, 선도를 통해서 사이클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금방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이클은 4행정 기간은 무조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행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흡입을 합니다. 흡입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압력은 일정한데 최적은 줄어들겠죠. 그죠? 예. 그래서 흡입, 그 다음에 이제 압축을 하게 돼요. 압축, 여기가 압축. 1번에서 2번 압축. 그 다음에 여기서 2에서 3번까지 정적 가열이에요. 정적 가열. 물론 여기서 지금 2번에서 3번을 정적 연소라고 되어 있지만 주로 정적 연소라는 말 잘 안 써요. 정적 가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정적 연소라는 말보다는 정적 가열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혹시 정적 연소다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 정적 가열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 3번까지 2번에서 3번까지 쭉 올라갈 때 정적 가열일 때, 정적 가열이라는 것은 최적의 변화가 없이 압력의 변화만 있는 거예요. 그죠? 최적의 변화 없죠? 압력의 변화만 있는 거예요. 정적 가열이 된 다음에 여기서 단열 팽창을 해요. 단열 팽창. 예, 3번에서 4번 동력 행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있는 것처럼 단열 팽창 과정을 하는 거죠. 단열 팽창. 단열 팽창이라는 것은 외부와의 어떤 열 교류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팽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압력이 쭉 떨어지게 되죠. 예, 압력이 쭉 떨어지게 돼. 단열 팽창한 다음에 어떻게 돼? 4번에서 1번은 정적 방열. 정적 방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그림을 볼 때, 아,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되고,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된 것은 정적이란 의미예요. 최적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압력만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토 사이클을 정적 사이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적 사이클은 정적 가열이라는 그 행정, 예,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적 방열, 예, 요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적 가열과 정적 방열의 과정이 두 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두 개의 정적 변화와 두 개의 단열 변화가 있는 사이클이 오토 사이클이다. 오토 사이클은 주로 예, 여기도 있다시피 가솔린 엔진의 대부분은 오토 사이클입니다. 오토 사이클. 자, 다음은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다음은 디젤 사이클이에요. 디젤 사이클은 우리가 정압 사이클이라고도 얘기해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눈치를 채야 돼. 아, 정압 사이클은 단열 압축과 정압 가열, 그 다음에 단열 팽창과 정적 방열로 해서 정압 가열이라는 행정이 들어가는구나. 그림으로 봤더니 흡입했죠. 압축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압축은 단열 압축이에요. 단열 압축. 그 다음에 여기가 오토 사이클하고 다르게 그림이 어떻게 돼? 여기는 정적으로 올라갔는데 여기는 정압으로 내려. 정압으로 된다 이거지. 정압 가열을 해. 단열 팽창 똑같아. 단열 팽창. 정적 방열도 똑같아. 차이점이 뭐예요? 요거죠. 정압 가열. 요 그림의 모양. 요 그림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세요. 요 그림의 모양. 요 그림의 모양. 오토 사이클은 정적 방열, 정적 가열이라는 행정이 있게 되고 디젤 사이클은 정압 가열이라는 과정이 있구나. 차이가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주로 이 사이클은 디젤 기관에 사용되는데 중저속 디젤 기관에 많이 사용됩니다. 중저속 잘 기억하세요. 왜 제가 잘 기억하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설명드린 정적 사이클과 또는 그렇죠. 정적 사이클 또는 오토 사이클과 디젤 사이클을 합한 거, 복합적으로 합해 놓은 것이 사바테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합 사이클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사바테 사이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사바테 사이클은 두 가지를 오토 사이클과 디젤 사이클을 합쳐 놓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 정적 가열이라는 행정도 있고 정압 가열이라는 행정도 하나 더 붙게 돼요. 그래서 복합 사이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합 사이클은 고속 디젤 엔진에 사용됩니다. 고속 디젤 엔진. 자, 그러면 잠깐 여기까지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오토사이클은 가솔린 기관에, 그 다음에 오토사이클은 정적 사이클이라고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디젤 사이클은 정압 사이클, 정압 사이클로서 중속과 저속의 디젤 엔진에 많이 사용이 되고, 복합 사이클 또는 사바텔 사이클은 고속 디젤 엔진에 많이 사용된다. 행정을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흡입했죠. 단열 압축, 단열 압축, 그 다음에 정적 가열, 그 다음에 정압 가열, 그 다음에 단열 팽창,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정적 방열. 요 순서대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요 그림을 딱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은 요 그림을 딱 이해하시고, 주로 이 사이클이, 요런 사이클이 어느 엔진에 주로 적용이 되는 거냐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떻게,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많다고 그랬어요.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사이클을, 어떤 사이클을 쓴다? 애킨슨 사이클. 국내 자동차가 됐든 외국산 자동차가 됐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대부분 애킨슨 사이클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험에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애킨슨 사이클을 주로 채택하는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냐? 뭐 1번 가솔린 엔진, 뭐 2번 디젤 엔진, 뭐 중저속 디젤, 뭐 3번 뭐 고속 디젤, 그다음에 4번 하이브리드 엔진,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킨슨 사이클이라는 것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특징이 사행정을 하는 건 같은데, 오토사이클하고 같은데, 다만 크랭크 샤프트, 크랭크 축이 1회전, 즉 360도 회전하면서 1회 폭발을 일으키는 사이클을 우리가 애킨슨 사이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더 덤으로 말씀을 드리면, 애킨슨 사이클은 왜 360도 1회전을 할 수 있냐면, 압축 행정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요. 아주 짧게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을, 이 사이클 수를, 그러니까 숫자는 변함이 없지만 사이클 회전 엔진, 그 크랭크샤프트의 회전을 줄이는 거예요. 360도 회전하는 동안에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행정을 다 일으키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이클 엔진, 이륜차에 적용하는 엔진하고 차이점은, 이륜차는 소기와 압축, 폭발 행정과 배기 행정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같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각각 행정을 달리하지만 압축 행정을 짧게 가져가서 팽창 행정보다 훨씬 짧게 가져가요. 그래서 그 크랭크샤프트의 회전을 1회전만, 물론 1회전 하려면 그 안에 링크가 몇 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엔진이 복잡해요. 하이브리드 엔진이 복잡합니다. 일반 오토사이클 엔진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셔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 보시는데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예요. 굉장히 출제가 자주 돼요. 그리고 덤으로 물론 이제 그 교재에는 없지만 하이브리드 엔진에 대해서, 애킨슨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꼭 요 내용은 기억을 좀 해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 연료에 따라서 엔진을 구분하는데, 이건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LPG 엔진, CNG 엔진, 뭐 소구 엔진, 뭘 쓰느냐, 연료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큰 의미가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될 거예요. 네, 읽어보셔야 될 내용인 것이 자, 예, 이런 엔진이 구비되어야 될 조건이에요. 엔진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기하고 화학적 에너지를 갖는 연료를 연소시켜서 열 에너지를 발생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뭐 쭉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단위 중량당 출력이 크고 출력 변화에 대한 엔진 성능이 양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용 연료의 공급이라든지 가격이 저렴하고 정비성이 좋아야 된다. 배출가스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성분이 적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아주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고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듣고 하시겠지만 배출가스는 굉장히 이슈예요. 배출가스. 왜냐하면 배출되는 가스에서 인체에 유해한 가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어떻게 줄일 거냐. 줄여야죠.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면 이 배출가스 부분에 대해서 또 세세하게 설명이 되니까,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 그, 사이클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거. 특히 오토 사이클, 그 다음에 이제 디젤 사이클, 그 다음에 복합 사이클, 그다음 애킨슨 사이클에 대해서 명확히 아시고, 크랭크 샤프트가 몇 도, 720도냐 또는 360도냐에 따라서 한번 1회 폭발을 일으킨다는 거는 또 어떤 계산 문제 또 할 때도 나오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